안녕하세요. 2025년 한국의 보험과 금융시장을 다룬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네, 네. 와, 이거 보니까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딱 맞는 비유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창과 방패요. 네. 한쪽에서는 법원 판결이나 정부 정책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리라는 창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고요.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이나 디지털 혁신 같은 방패를 딱 들어 올리면서 필사적으로 수익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거대한 두 힘의 충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싸움의 흐름이 지금 당장 당신의 지갑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소비자의 손에 들린 그 날카로운 창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최근 법원이 보험사의 오랜 관항에 아주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던데 특히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다룬 판결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 판결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아, 법원이 이걸 재해 사망으로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보통 그런 경우는 보험사가 면책, 그러니까 책임을 피하는 대표적인 조항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유서까지 남겼다고 하던데요. 그런데도 판결이 뒤집혔다는 게 와, 정말 놀라워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법원이 유서라는 형식보다 그 이면의 실질을 들여다본 거죠. 실질이요? 네, 판결의 요지는 이거예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아하. 이건 단순히 마지막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초래한 근본 원인에 법원이 무게를 둔다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가 고의적 자살이라는 문구 뒤에 숨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와, 이건 비단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 관련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당연하죠.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서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한 판례로 작용할 거예요. 보험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그 면책의 벽에 아주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런 흐름이 또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경동맥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증상이 경미하다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던 관행, 여기에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아, 그것도 보험업계의 아주 오래된 관행 중 하나였죠. 자체 의료 자문단을 동원해서 사실상 의사의 진단을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였는데요.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병원 진단서가 있는데도 돈을 못 받으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법원이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어요. 보험사의 자체적인 판단보다 임상의사의 전문적 진단이 우선한다. 맞아요. 즉, 의사가 진단했다면 보험사는 그냥 따라야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법원이 다시 확인해줘야 했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맞아요. 결국 의학적 판단은 의사의 몫이다. 이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이죠. 이 판결이 당신에게 주는 실질적인 조언은 명확합니다. 어떤 거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른 무엇보다 당신의 주치의가 내린 진단서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한 전문가가 그러잖아요. 분쟁 초기부터 손해사정사와 함께 의학적 논리를 탄탄하게 세워야 한다. 네, 맞아요. 보험사의 주장에 맞서려면 우리도 전문가의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흥미로워요. 대통령이 고가의 비만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지시의 배경에는 비만을 더 이상 개인의 미용이나 의지 부족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질병으로 본다. 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깔려 있습니다. 하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비싼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일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요? 네,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이런 수많은 합병증 치료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초기에 비만을 질병으로 관리해서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체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거죠. 아하.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민간 보험 시장의 판도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소비자의 창이 정말 다방면에서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속 얻어맞고만 있으면 보험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는 거죠? 당연히 이쪽에서도 뭔가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 방패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럼요. 가만히 앉아서 손실만 보고 있을 리가 없죠. 보험업계가 꺼내든 가장 첫 번째 방패는 역시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 바로 보험료 인상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드디어 오르는군요. 지난 4년간 계속 내리기만 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좋았는데 5년 만에 인상될 거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예상 인상률이 한 1% 중후반대라고요? 네.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정비 공임, 그러니까 수리비, 인건비가 올랐고요. 또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비싼 부품값 부담도 커졌어요. 이것 때문에 올해에만 적자가 약 7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온 거죠. 1%대 인상률이면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더 중요하겠군요. 정확해요. 이건 단순히 가격을 좀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의 출혈적인 가격이나 경쟁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아, 경쟁의 시대는 끝났다. 네. 이제 업계가 본격적으로 수익성 관리에 들어갔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매달 고정 지출이 드러난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예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여요. 네, 맞아요. 자본이 부족했던 MG손해보험이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또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은 보장은 줄고 자기부담금은 늘어나는 5세대 실손으로 개편이 예고됐어요. 점점 더 깐깐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현상들은 모두 높은 손해율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에요. 높은 손해율? 네, 받은 보험료보다 내주는 보험금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의 사업 모델로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는 뭐랄까 업계의 비명인 셈이죠. MG손보의 청산은 이제 자본력이 약한 회사는 시장에서 버티기 힘들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뭘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째, 네. 이제는 보험료가 싸다는 것만 보고 가입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 아, 회사가 튼튼한가? 네, 그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내가 낸 보험금을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튼튼한 회사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약 1, 2세대 같은 9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거예요. 어떤 선택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를 보험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넓은 보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대신 보장이 축소된 신상품으로 갈아탈 것인가. 와... 이건 정말 개인의 건강 상태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문제라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온 거죠. 정말 창과 방패의 대결이 팽팽하네요. 한쪽에선 보장을 넓히라고 압박하는데 다른 쪽에선 더는 못 버티겠다며 문턱을 높이고 있으니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치열한 싸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 업계가 방어에만 그치지는 않을 텐데요. 새로운 전쟁터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방어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걸 업계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가격 방어를 넘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무기로 전혀 다른 차원의 공격, 즉 고객 유치 전쟁에 뛰어들고 있어요. DB손해보험의 사례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으면 스마트 반지를 주어서 건강관리를 돕고 관리를 잘하면 나중에 치료비까지 지원해준다고요. 이건 보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과거의 보험이 사고나 질병이 생긴 뒤에 돈을 주는 사후 보상, 컴펜세이션에 집중했다면 네. 이제는 아예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리해주는 사전 건강관리, 헬스케어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거죠. 제 보험사가 스마트 반지로 제 건강을 관리해준다.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론 좀 빅브러더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하, 그렇죠. 제 생활을 너무 깊숙이 들여다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바로 그게 이 새로운 서비스의 핵심 딜레마예요. 고객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보험금 지출을 줄이겠다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객의 민감한 건강 데이터를 어디까지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요. 결국 우리는 편리함과 건강 관리라는 혜택과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비용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1억 원에 달하는 해외 중입자 치료비를 보험사가 환자 대신 병원에 직접 내주는 서비스였어요. 아, 네. 업계 최초라고 하던데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정말 중요한 혁신이에요. 암 같은 중병과 싸우는 환자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랑 복잡한 행정 절차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보험사가 당신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돈 문제는 우리가 병원과 직접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아하. 이건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고객의 고통을 이해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즉 케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보험사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겁니다. 이런 서비스 경쟁과 함께 플랫폼 경쟁도 정말 불이 붙었더라고요. 네네. 삼성은 생명, 화재, 카드, 증권 4개 회사의 앱을 뉴모니모라는 이름의 슈퍼앱 하나로 통합했어요. AI 자산 관리에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니 이건 정말 승부수를 던진 셈이죠. 그렇죠. 이 전쟁의 본질은 데이터와 고객 락인 효과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락인 효과요? 네, 여기서 락인 효과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너무 편해서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 어렵게 만드는 걸 말하죠. 아하. 하나의 앱으로 보험, 카드, 증권, 심지어 KTX 예매까지 모든 걸 해결해주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대신 당신의 모든 금융활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삼성이라는 생태계 안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전략이에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앱 쓸 필요 없이 하나로 다 해결된다니 굉장히 편리할 것 같긴 해요. 물론 편리함은 엄청난 붕이죠.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한 거대 기업이 나의 금융생활 전체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된다는 데이터 독점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항상 따라붙어요. 우리는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지 그 가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료에 지금의 창과 방패 싸움과는 또 다른 새로운 종류의 변화들도 언급되어 있었어요. 네, 있었죠.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나 무섭게 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 같은 내용들이요. 네, 그건 이 금융시장이라는 전쟁터가 앞으로 어디로 확장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들이에요. 지금의 시스템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들이죠. 새로운 영역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특수고용직 보호법 논란은 배달 라이더나 프리랜서처럼 기존의 노동자,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많아졌는데 우리의 사회보험 시스템은 이들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요. 또 2025년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액이 85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이제 금융자산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런 거대한 흐름들은 전통적인 금융사들이 좋든 싫든 적응해야만 하는 새로운 파도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2025년 금융시장의 거대한 충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법원과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인 당신의 권리라는 창을 날카롭게 벼려주고 있고요. 네네. 다른 한쪽에서는 보험업계가 수익성 악화라는 현실 앞에서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라는 방패를 들고 버티면서 동시에 헬스케어 기술이나 슈퍼앱 같은 새로운 무기로 활로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가장 중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위험과 책임은 앞으로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죠. 위험과 책임의 재분배. 네. 질병, 사고, 시장 변동성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의 비용을 과연 개인이 져야 하는가, 기업이 져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가. 그 해답이 지금 법정에서, 기업의 이사회에서, 그리고 정부 청사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제 금융과 헬스케어 서비스가 슈퍼앱 하나로 통합되어서 기업이 우리의 건강과 소비 습관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시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미래의 보험사들은 당신의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유전자 정보, 식단, 운동 습관, SNS 활동 기록 같은 새로운 개인 정보를 활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편리함과 잠재적인 보험료 할인을 위해 당신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